오늘은 영화 스펜서에 나오는 두 왕비 다이애나와 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91년 크리스마스 이브, 샌드링엄 별장에 홀로 늦게 온 다이애나. 이 해는 다이애나가 별거하기 1년 전입니다. 이곳에서 3일 동안 왕실 가족 모임이 열립니다. 불편한 사람들과의 2박 3일의 시간. 다이애나의 침실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앤 불린, 순교자의 삶과 죽음. 누가 앤 불린에 관한 책을 가져다 놓았을까요? 다이애나는 여왕의 신복들이 자신에게 경고하기 위해 가져다 두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앤 불린에 관한 책을 읽으며 그녀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기까지 하는 다이애나. 다이애나는 헨리 8세가 앤에게 근친상간, 마녀, 간통, 그리고 왕에 대한 음모의 누명을 씌워 처형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책이 경고였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자란 파크하우스. 캄캄한 계단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앤 불린의 유령이 나타나 다이애나를 구하고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학대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다이애나와 앤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두 사람은 영국 왕실의 왕비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불륜이 만연했습니다. 헨리 8세의 정부 제인 시무어, 찰스의 정부 카밀라 파커 볼스. 또한 헨리는 앤에게 구애하기 전에 앤의 언니인 메리 블린을 정부로 두었으며, 찰스는 다이애나에게 구애하기 전 다이애나의 언니인 사라와 잠깐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침없는 여성들이었고 그들의 강한 의견은 왕실과 문제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결혼식 당일 혼인 서약문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중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다이애나처럼 앤 불린은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앤 불린은 또한 영국 종교개혁의 주도적인 인물이었고 엘리자베스 1세를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결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이혼 후 다이애나는 파파라치 추격으로 인한 차사고로, 앤 불린은 참수형을 당해 3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족이 되었습니다. 앤 불린이 살았던 16세기로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앤 불린은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입니다. 헨리 8세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왕비 캐서린을 어찌하고 앤 불린을 왕비로 삼는다는 거지. 캐서린은 형 아서가 결혼 6개월 만에 죽고는 7년 동안 미망인이었습니다. 헨리 7세의 고심이 깊어만 갑니다. 캐서린은 아라곤과 카스티아 왕국의 공주이고 영국은 스페인 해상무역도 전수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스페인을 외교적으로 묶어두려면 정략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캐서린을 다시 며느리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1509년 6월 11일 17세의 헨리 8세는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결혼 기간 동안 6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4명이 사살을 하고 그 중에 유일하게 남은 딸 메리가 있습니다. 훗날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 불리죠. 헨리 8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 낳아줄 여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의 시녀 엠블린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엠블린은 헨리 8세의 정부였던 메리의 여동생입니다. 메리는 헨리 8세의 정적인 프랑스의 왕 프랑소와 1세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왕비에 의해서 영국으로 쫓겨난 후 헨리 8세를 연인으로 낚아챈 여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싫습니다. 왕비로 삼아주세요. 애는 왕의 마음을 빼앗을게만 노리다가 왕이 자신에게 빠지게 되자 이혼을 한 후 정식으로 왕비로 만들어줄 때까지 잠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리브 피부와 매혹적인 검은 눈에 극적인 갈색 머리인 그녀를 프랑스 왕도 비너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522년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프랑스 여성으로 여겨졌으며 우아하고 말투가 세련되어서 인기가 있었다죠. 외교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외국어가 능통하고 프랑스 궁정에서 일했기 때문에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신 패션을 선보이고 춤에도 재능이 있어서 과시하기를 좋아했다죠. 그런 그녀에게 헨리 8세의 공개적인 구호는 7년간 이어집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 여인에게 수많은 연애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죠? 엠블린과 결혼을 하려면 이혼을 해야 되는데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혼을 못한단 말이죠. 교황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내가 어떻게 이 룰을 깰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겠습니다. 캐서린과의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교황이시여, 저의 이혼을 허락해 주소서. 안 됩니다, 왕이시여. 헨리 8세는 1527년 로마의 혼인 무효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라면 나의 혼인은 무효야. 형제의 미망인과의 결혼을 금한 성경의 레위기 9절을 가져오는 거지. 레위기에서는 2번에 걸쳐 말했어. 형사 취수를 엄중히 금지한다고. 어허, 왕이시여. 캐서린 왕비가 누군지 아시지 않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캐서린의 언니의 아들 아니요. 내 어찌 그의 심기를 건드리겠소? 안 됩니다. 왕과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는 말도 안 됩니다. 전임 교황이 정한 사항이니 내가 번복할 수가 없어요. 7년간의 법정 공방. 캐서린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저는 아서 왕과의 결혼 중에 아무 관계가 없었기에 헨리와의 결혼이 무효라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급해진 헨리 8세는 크로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크로멜이 큰 역할을 하자 헨리 8세는 크로멜을 수석 대신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크로멜은 잉글랜드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헨리 8세는 1533년 임신 5개월 상태인 엠블린을 두 번째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클레멘스 7세 교황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불린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헨리 8세 왕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영국을 혼란에 빠뜨린 결정으로 카톨릭 교회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왕의 오른팔 크로멜은 카톨릭의 민낯을 들췄습니다. 교회가 영국 전체 땅의 거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왕보다 더 부유합니다. 성직자들이 교황이 전행하는 로마로 거액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수도원은 방탕의 장소입니다. 1534년 영국 의회는 교황을 대신하여 헨리 8세를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선포했습니다. 교황청에서 독립하여 잉글랜드 국교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엠블린은 단순히 패션을 좋아하고 매너가 좋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교육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이기도 했고 헨리 8세를 도와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죠. 남성이 지배하는 튜더의 세계에 도전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했던 열성적이고 솔직하며 지적인 여성 앤블린. 불행히도 왕자를 얻는 것은 앤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3번 연속 유산을 했던 그녀는 엘리자베스만을 얻었습니다. 그 사이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앤블린의 시녀인 제인 시모어와 사랑에 빠집니다. 제인 시모어의 요구도 앤블린과 같았습니다. 결혼을 해야 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며 헨리 8세의 마음을 더 뜨겁게 달궜던 거죠. 이때 왕궁에서는 크로멜과 앤블린의 갈등이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을 강제로 해산하면서 거둬들인 재산을 크로멜은 국고에 돌리기를 원했지만 앤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주장하면서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블린 가문과 크로멜 사이에서 왕의 측근자리를 두고 기싸움이 계속되었던 거죠. 능수능란했던 크로멜은 왕이 사랑에 빠진 시모어 가문과 동맹을 맺고 앤블린과 블린 가문을 몰락시키는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정치적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 블린의 사산이 간통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여왕의 친동생인 조지 블린을 포함하여 여왕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 5명의 남자들을 체포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앤블린은 깊은 종교적 믿음이 있었고 궁정생활은 외간 남자와 미래를 즐길 만큼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불륜은 사실상 조작 가능성이 높습니다. 1536년 5월 2일 런던 타워에 앤블린이 도착합니다. 급하게 마련된 재판에서 블린은 남편을 살해하고 아라곤의 캐서린을 독살하고 왕의 첫딸인 메리 튜더를 살해할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속전속결입니다. 런던 타워로 끌려온 지 17일 만에 그녀의 최후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프랑스 검객이 그녀의 머리를 한 번에 제거했습니다. 이 끔찍한 일에 참석 환자가 2,000명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앤블린은 영국 역사 최초로 참수형을 당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부인을 처형한 지 하루 만에 시모어와 약혼을 하고 11일 뒤에는 결혼까지 하는 헨리 8세. 앤블린은 영국의 여왕으로 3년 미만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아라곤의 캐서린과 스페인 동맹의 지시자들로부터 맹 비난을 받았죠. 왕비로 지낸 지 1000일 만에 앤블린은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천일의 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세상의 주목을 받아야 했던 다이애나와 앤블린. 다이애나 스펜서와 앤블린은 슬픈 이야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